네, 지금 보신 것처럼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충격적인 사건.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미국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인적 범행인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연계된 범행인지 다각도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만종 한국 테러학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미국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선 가장 사상자가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어떻게 총기 난사가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이었어요. 12일 네. 새벽 2시에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이죠. 아프가니스탄계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네. 그런 그 미국 시민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데요. 아프간계 미국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죠. 네. 미국인인데 새벽에 소총과 권총을 가지고 네. 게이 그 나이트 클럽이 있습니다. 예. 올란도에 있는 게이 나이트 클럽에 침입을 해가지고 약 300여 명의 그런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인질로 하고 또 네. 일부는 살해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찰과 이제 교전이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교전이 네네. 있었습니까? 네. 예. 교전이 있었지만 그 경찰관이 이제 적은 수였기 때문에 예. 아주 그 적극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진입을 하게 됐죠. 그때 있었던 경찰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순찰을 도는 그런 경찰 정도의 규모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고정적으로 그 장소에서 네. 이제 근무하는 경찰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예방 순찰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클럽 주변으로 순찰을 도는 경찰관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니까 이렇게 검문 검색도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사이에 이분이 이 지금 용의자는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예. 과정에서 이제 네. 잠시 교전이 있었고, 잠시 교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진입하자마자 계속 그러면 총을 난사를 한 겁니까? 그래서 준비한 총기를 가지고 네. 난사를 했고 네. 또 일부 인원은 또 인질로 삼아가지고 예. 경찰과 대치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이제 인질극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차례차례 인질들을 살해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사망자를 낸 건 왜 그렇습니까?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폭발물이 네. 아니더라도 예. 연발식 그 소총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관총이라든가 예. 또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이제 실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미리 좀 준비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사전에 충분한 답사 그리고 네. 예행 연습 예. 뭐 이런 것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공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약간 넓은 그런 어떤 개방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더 크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이트 클럽이니까 그 시간에 3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그 밀집돼 있었고 또 네. 음악 소리가 굉장히 그 시끄러웠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음악 소리 때문에 예. 이제 미처 이제 피하지도 못하고 네. 인식을 이제 못했겠죠. 그러니까 음악 소리에 묻혀서 총소리가 음악 소리인 줄 알았다. 목격자들 진술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진술도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밝혀진 용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가니스탄계 그 미국인이잖아요. 이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혼을 한 것 같은데 폭행을 일삼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네. 성격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테러리스트의 성격은 굉장히 그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다. 네. 극단적인 그 충동적이고 예. 또 현실성이고 자기 현실성, 자기 네. 노출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범인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이번에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밝힐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몇 달 전에 남자 2명이 키스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격분했다. 아버지의 또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성애를 네. 혐오하는 예. 혐오 범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국제 테러 단체, 네. 특히 IS의 어떤 그 지령에 의해서 네. 테러가 저질렀을까, 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조직적인 그런 그 테러보다는 테러 네. 단체에 의한 그런 지령에 의한 테러보다는 네. 독자적인 자생적으로 발생한 네. 론 울프형, 외로운 네. 늑대형 테러와 유사해 보입니다. 외로운 늑대형. 그렇습니다. 이 외로운 늑대형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용어입니까, 교수님? 예, 외로운 늑대형을 이제 론 울프형 그런 그 네. 테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어원이 1990년도에 러시아의 그 체첸계 체첸계 그 반군들이 사용했던 그런 네. 용어예요. 아. 그것이 이제 1990년 중반에 네. 미국의 이제 백인 극우주의자들이 네. 이 용어를 이제 예.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오늘날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늑대가 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그렇습니다. 외로운 늑대. 네. 늑대가 고독한 늑대죠. 예. 늑대가 이제 외롭게 여기저기 사냥감을 찾아서 이제 어슬렁거리다가 타겟을 공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런 유행의 이번 범죄가 이런 유형의 범죄로 보는 쪽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조직적인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지령을 받았다거나.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론울프형 자생적 테러 또는 네.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지도자가 없는 저항이다. 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도자 없는 저항이다. 네네. 예. 그래서 사회적인 그 소외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 네. 2세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예. 저지른 그런 범행이 네.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동성애를 혐오하는 어떤 개인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촉발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예. 진술해준 뭐 내용입니다만은 네. 그런 경향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슬람에서는 이 게이 동성애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혐오스러워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이슬람 사상의 이슬람의 극단주의 사상에 경도됐다 또 감화됐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이슬람 사상에 경도된 외로운 늑대형 자생 테러다 이렇게 네, 말하고 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의자 마틴이 범행을 하기 전에 911에 전화를 해서 이제 내가 충성 맹세를 IS에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앞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의 교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그 경찰의 초기 대응이 좀 부실했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여기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조사를 예. 해야겠습니다만은 이 테러가 자생적 테러랑서 굉장히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예. 침투 경로도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네. 사전에 정보 입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오히려 조직적 테러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조직적 테러보다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네. 것이 이제 자생적 테러인데 네. 미국은 2007년도에 이제 자생적 테러 방지법을 제정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앞으로 안보 전략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네. 자생적 테러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대비를 굉장히 강화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미국에서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굉장히 자생적 큰 테러였거든요. 사건이었죠. 예. 또 이제 샌디 버나드 2015년 샌 버너디노 시에서 네네, 있었던 2015년 12월이었죠. 네.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그런 네. 그 테러가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불과 지금 얼마 되지 않아 이런 테러가 발생한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샌 버너디노 시의 그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14명을 숨지게 했던 그 총격 사건. 이 테러하고 조금 유사해 보이는 점이 많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게 모방적 그 범죄가 아닌가. 네. 그 범죄를 굉장히 많이 흉내를 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범행 전에 네. 테러하기 전에 그 IS의 충성 네. 서약을 했다든가 맹세를 네. 했다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은 그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총기 규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미국에 이제 NRA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미국 총기 협회라는 그 단체인데요. 미국 총기협회. 네. 네네. 굉장히 그 조직이 막강합니다. 예. 회원 수가 무려 이제 450만 명 정도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일종의 이제 사업가들이죠. 그래서 이 협회에서 정치인 로비도 하고 네. 1년에 약 1억 달러 정도를 로비 자금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치적으로도 얽혀 그렇죠. 있군요. 그런 측면도 예. 있고 또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총기 예. 규제를 총기 사용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기 네. 소지를. 반대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총기 소지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정치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찬반 양론이 있는데 네. 이게 총기가 미국에서 이제 소지가 된 것은 남북 전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부군 장교들에서 이 협회가 이제 창설이 됐었고요. 네. 또 더 앞으로 이제 나가자면은 미국은 사실 이제 개척 시대 때 예. 원주민들하고 인디언들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투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총기 소지의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네.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는 네.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또 역사적인 유래도 있군요.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 대선 주자들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테러 이슈가 대선 쟁점으로까지 부각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족 한국 테러학교 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